안녕하세요. 뚠뚠엉클입니다. 오늘도 유럽 축구 관전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경기는 지금 촬영 녹화를 하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새벽에 펼쳐졌던 챔피언스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갈라타사라의 경기를 관전을 했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뭔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뭔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사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유의 최근 경기력이 사실 많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뭐 리그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뭐 이전 경기 리그 홈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승리를 못 거두고 패배를 한 경우도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 경기를 별도로 리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앞전에 뭔가 맨유 관련된 영상들을 이제 녹화하고 이제 올리면서 그냥 항상 같은 말이 반복됐던 모습이 그냥 똑같이 그 경기에도 그냥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될 것 같고 뭐 별다른 코멘트를 다른 거를 생각할 게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경기는 실제로 라이브로 관전을 했지만 뭐 리뷰를 따로 작성하진 않았는데 사실 이번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그래서 조금은 더 중요한 상황이긴 했어요. 물론 뭐 많은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뭔가 수비진이 붕괴돼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격진들은 하나둘씩 지금 복귀자들이 생기고 있고 물론 수비진 쪽에서도 뭐 측면 수비수들은 지금 많은 부상자가 있지만 중앙에는 지금 바란도 복귀를 한 상황이고 뭐 이제는 부상 때문이라고 하기에도 뭔가 그냥 너무 단순한 핑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는 확실히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뭔가 변화된 모습이 필요했고 또 홈 경기이기도 했으며 상대가 아무래도 뭐 터키 리그에서는 강팀에 속하는 팀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팀 스쿼드나 이런 여러 면을 봤을 때 맨유가 절대 밀리지 않는 오히려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상대 팀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승리함으로 인해서 뭔가 분위기 전환에 뭔가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 뚜껑이 열리고 경기가 치러지는 내내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 매우 답답한 고구마를 한 100만 개쯤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경기 결과 또한 처참한 경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맨유가 오랜만에 이제 챔스에 복귀를 한 상황인데 사실 힘들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뭐 그냥 정상적인 뭔가 스쿼드를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컨디션이어도 사실 챔스는 굉장히 어려운 대회이고 잘하는 팀들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맨유 또한 이번 시즌 챔스에 복귀하면서 쉽지 않은 여정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상상 이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은 맨유고 리그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갈라타사이하고의 대결이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1차전도 맨유는 패배를 기록한 상황이었고 갈라타사라이는 코펜하겐과의 무승부를 거둔 상황에서 챔스 안에서의 분위기 또한 맨유가 상대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뭐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한 부분이지만 뭐 맨유의 최근 분위기는 사실 경기력도 안 좋고 팀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뭐 외부적인 이슈들도 워낙 많고 그래서 뭐 좋을 게 사실 전혀 없긴 해요. 아무튼 전반전 경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맨유가 뭔가 주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실제로 이제 경기를 관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실상 경기가 전반 종료가 된 후에 이제 관련된 이제 스탯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점유율이나 슈팅 등을 이제 보면 전혀 압도하지 못하고 그냥 대등한 경기를 펼친 상황이었고 전반전 스코어 또한 1대1 동점인 상황에서 전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호일런 선수가 이제 첫 골을 넣었는데 첫 골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뭔가 그 전에 뭔가 공격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되게 뭔가 답답한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뭔가 약간 과정은 뭔가 있는 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호일룬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고 응원을 하는 입장에서 와 그래 첫 골이 나왔으니까 하는 혹시나 기대감을 뭔가 가지면서 경기를 봤지만 이후에 사실 채 10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역습을 두들겨 맞고 동점골을 내줘버렸습니다. 뭔가 아무리 최근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황의 맨유라고 해도 뭔가 이 골을 먹힌 과정에서 보면 이게 선제골을 넣은 거에 대한 약간 그 취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선수들이 약간 뭐 소위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나사 빠진 것 같은 뭔가 느낌이 드는 수비를 하면서 그냥 상대한테 역습을 너무 쉽게 내주고 뭔가 정신을 저기 멀리에다 그냥 두고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최근에 사실 골도 잘 못 넣긴 하지만 맨유가 골을 넣는 경기들을 보면 골은 굉장히 어렵게 넣고 먹히는 건 너무 쉽게 먹혀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거의 경기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반전은 이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양팀 전반전에 옐로 카드가 두 장씩 서로 나왔는데 꽤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고 뭐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거친 상황들도 좀 있었고 양팀 좀 격하게 사실 부딪히는 상황들이 좀 종종 나왔어요. 물론 심판의 성향이 그런 상황들을 바로 카드를 주어주면서 뭔가 정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카드가 좀 양팀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고 후반에 뭔가 맨유는 분위기 전환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선제골을 넣었지만 바로 동점골을 내줬고 이후의 흐름은 사실 주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뭔가 전반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니발 선수가 교체돼서 나가고 에릭센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후반전에 시작이 되면서 사실 뭐 에릭센 선수에 대한 뭔가 100% 신뢰도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반에 한니발 선수가 보여준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아무래도 에릭센 선수가 또 노련한 베테랑이다 보니 베테랑의 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투입이 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후에 이제 호일루 선수가 찬스에서 골을 넣었지만 옵사이드 판정을 받으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왔는데 뭔가 그 메뉴 경기 최근 보면 이게 징크스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골을 넣고 그 골 취소되는 상황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 나온 이후에 뭔가 또 경기 흐름이 상대 측으로 뭔가 넘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 또한 이런 비슷한 모습이 후반 초반에 나왔고 하지만 어쨌든 이전 경기들처럼 바로 뭔가 흐름을 뺏기면서 뭐 골을 내준 상황은 아니었고 이후에 다시 찬스를 잡은 호일룬 선수가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역전골을 넣으면서 맨유가 이제 분위기를 좀 타는가 싶었지만 역시나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동점골을 허용했고 이후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나나 선수가 정말 진짜 어이없는 패스 미스를 해서 상대팀한테 골을 내준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제 강하게 막던 카세미로 선수가 파워를 범했고 전반에 이미 옐로 카드가 한 장 있었던 카세미루가 그 상황을 막음으로 인해서 받은 추가적인 옐로 카드로 인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는 상황이 왔고 이제 선수가 한 명 부족한 상황에서 약간 어수선한 이제 상황이 펼쳐지는 부분에서 물론 이 상황에서 내준 PK는 다행히 상대팀 실축으로 역전의 상황을 뭔가 맞이하는 거는 피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 뭔가 이제 선수 퇴장도 있고 어수선한 상황도 겹치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수들이 뭔가 후반전 이제 후반 끄트머리쯤으로 가면서 뭔가 이제 뭐 체력적으로도 많이 소진이 된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상대 공격보다 수비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뒷공간을 그대로 그냥 내줘버렸고 역전골을 허용하고 보시는 스코어대로 2대3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전반전에 뭔가 아까 뭐 고구마 뭐 100만 개, 10개 정도의 경기력이었다고 하면 후반전은 그냥 경기를 보는 내내 뭔가 좀 그냥 어이없는 수준의 경기였어요. 그냥 골을 넣고 골을 바로 내주고 이런 과정들도 물론 그렇고 경기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약간 뭔가 저 개인적인 뭔가 의견은 뭐 경기를 별로 뛰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들도 종종 나오고 뭔가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고 뭐 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경기를 좀 내려놓는 것 같은 특히 오나나 선수의 저
결정적인 어이없는 패스미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가진 않았어요. 뭐 항상 선수가 뭐 100%의 모습을 보이는 수는 없고 뭐 실수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워낙 뭔가 배율을 째고 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나나 선수에 대한 뭔가 그 뭐 발밑이 좋다 이런 내용들이 워낙 영입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영입 후에도 뭐 맨유의 뭔가 뭐 후방 빌드업을 위한 어? 중요한 카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막 이것저것 뭐 전문가 분들 포함 뭐 언론 뭐 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저는 오히려 배율을 째고 보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앞전의 영상들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오나나 선수의 뭐 발밑이 좋은 거는 저는 전혀 공감이 되진 않아요, 경기를 보면서. 오히려 볼을 돌리는 상황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불안해 보이면 불안해 보였지, 뭐 전혀 뭔가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고, 적어도 골키퍼라고 하면 좀 후방에서 뭔가 든든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간헐적으로 순간순간 나오는 이제 선방 장면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건 뭐 어떻게 보면은 골키퍼 매드무비 같은 거 만들면 그런 선방 장면들은 사실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뭔가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봤을 때 좀 안정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긴 해요. 아무튼 경기 결과가 처참하게 패배를 하는 상황이었고, 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냥 최근 뭐 몇 경기를 포함, 사실 뭐 최근 몇 경기가 아니라 올 시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뭔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심각합니다. 경기의 결과도 심각하고 경기력도 심각하고 그 경기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과정 또한 심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팀을 현재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수비진이 전체적으로 이제 부상 이슈 등으로 인해서 붕괴된 거는 사실이긴 해요. 근데 어떤 시즌이든 뭐 선수들이 다 건강하게 100% 건강한 상태에서 시즌을 치르면 참 좋겠지만, 이런 상황은 언제고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충분히 이 현재 수비진이 이제 시즌을 열리고 나서도 붕괴된 이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이전에 이미 루크쇼라든지 뭐 말라시아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이미 부상을 가지고 이제 부상으로 제외된 상태에서 시즌이 시작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상황들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팀, 그리고 감독 모두가 다 책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경기를 계속 이렇게 수비진을 이렇게만 경기를 할 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임시방편으로 지금 암라바트 선수를 왼쪽 풀백으로 쓰면서 뭐 가운데로의 뭔가 뭐 침투하는 약간 뭐 유럽 보통 뭐 전문가분들이나 이제 유럽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인버티드 풀백 형태로 뭔가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운데로 침투돼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이긴 하지만, 실제 풀백 쪽에서 이제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의 뭔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뭔가 불안하고 뭔가 자주 뚫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부상 선수들이 갑작스럽게 무슨 부상이 회복돼서 복귀할 것도 아닌데, 그럼 뭔가 팀 훈련을 하고 정비를 하고 전술을 짜는 과정에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자 의문입니다. 공격진 또한 부상자가 하나둘씩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더 이상 공격진 쪽에서는 새롭게 뭔가 투입될 만한 선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산초의 개인적인 그런 이슈가 뭐 갑작스럽게 뭔가 해결이 돼서 감독도 선수도 고집을 꺾으면서 뭔가 팀에 복귀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사실 새롭게 들어올 선수가 없고, 이번 경기 뭐 개인적인 이슈가 있던 안토니 선수까지 경기 라인업에 포함을 시키고 후반 막판에는 선수 교체까지 하면서 경기가 투입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격진은 대부분이 다 복귀를 했다고 보면 되는 상황인데, 개인적인 의견은 감독이 뭔가 선수들을 영입을 할 때 본인이 뭔가 필요한 선수들을 분명히 영입을 했을 거고, 그럼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의 뭔가 호흡,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선수들 중에 본인이 뭔가 활용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선수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면, 이적 시장이 있었을 때 미리 뭔가 선수를 방출하고 보내는 것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입한 선수에 대한 뭔가 그런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팀에 뭔가 새로 뭔가 들어온 선수들에 맞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뭔가 모습은 전혀 그런 고민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마운트 선수가 영입됨으로 인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뭔가 역할이 되게 애매해진 상황이 자주 보이고 그 사람들은 카세미로의 뭔가 공격적인 역할의 부진함에 대해서 많이 이슈를 다루고 하는 부분들을 봤는데 오히려 지금 카세미로 선수는 골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카세미로 선수가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는 상황이고 체력적인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뭔가 같이 맞춰줄 수 있는 후방에서의 미드필더가 충분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사실 거의 부진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새로 영입된 선수들에 대한 활용은 물론 뭐 부상의 이슈들도 있고 하지만 전혀 뭔가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의 역할마저도 뭔가 애매모호해진 상황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항상 두들기고 있고 뭔가 과정을 만들고는 있지만 뭔가 헛심만 쓰고 무딘 공격력이 항상 보이거든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도 다 같이 고민을 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즌 첫 경기 때 보여줬던 그런 답답한 모습이 지금까지도 사실 이기는 경기에서도 공격력에 있어서 뭔가 시원시원하게 뭔가 공격력이 잘 펼쳐져서 이겼다고 생각이 드는 경기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뭔가 빠르게 뭔가 정비를 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 최근 경기들을 보면 사실 팀워크가 좀 상실되고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자주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경기가 답답하고 잘 안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동료 선수들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돌파하고 그냥 슈팅을 때리는데 슈팅은 골대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냥 수비벽에다가 그냥 때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현재 그 어수선한 그냥 팀 분위기와 약간 좀 맞닥뜨려지는 뭔가 연관이 있어 보이는 항상 뭐 인터뷰에서는 뭐 팀 분위기, 팀 기강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지만 실제로 전혀 그거와 매칭이 안 되는 듯한 모습이 경기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뭔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또한 감독의 현재 선수 기용이나 이런 포메이션 등의 경기 준비 상황들이 뭔가 상대 감독한테 항상 간파를 당하는 느낌이고 특히나 뭔가 뭐 부상 선수들로 인해서 어린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을 활용은 하고 있지만 그 선수에 대한 뭔가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뭔가 뭐 그냥 대안용으로 그냥 땜빵용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시즌 초반에 가르나초를 선발로 썼을 때 가르나초의 뭔가 빠른 발이나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고 이후에 뭐 펠리스트리도 마찬가지고 물론 문득문득 뭔가 뭐 한니발 선수나 뭐 가르나초 펠리스트리 이런 선수들이 번뜩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사실 그 번뜩이는 모습 한두 번을 보기 위해서 뭔가 그 선수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 선수들이 팀에 녹아들면서 그 선수들로 인한 뭔가 다른 쪽의 시너지도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수들이 당장 올 시즌에 영입된 그런 선수들도 아니고 뭔가 감독으로서의 뭔가 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좀 느껴집니다. 뭐 이거와 이제 연관된 내용이긴 한데 본인이 뭔가 감독 본인으로서의 뭔가 확고한 철학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제가 뭐 감독도 아니고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뭐 이렇다 저렇다 왈가불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물론 뭐 앞서도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선수를 뭔가 팔고 하는 과정도 중요한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아쉬움은 있지만 그건 뭐 오로지 감독의 역할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팀 안에서의 뭔가 그거를 관리하는 이제 부서도 있고 그런 이제 스태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 어쨌든 뭐 잠깐 얘기를 이어가자면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본인이 뭔가 활용하지 못하겠다는 선수라고 하면 적어도 파는 과정도 굉장히 잘 팔아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긴 합니다. 제 생각이긴 하고요. 뭔가 그 선수를 사들였을 때 뭔가 비용을 다 회수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뭔가 다른 팀들이 그 선수를 사, 사고자 하는 의지가 있게끔은 만들어 놔야 뭔가 팀에 그래도 도움이 되고 그게 감독의 하나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튼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확고한 철학이 있고 본인의 뭔가 스탠스가 딱 있다라는 건 인정해요. 단 그런 스탠스를 유지를 할 거면 결과로도 경기의 결과로도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 뭔가 응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어이없는 패배들이 계속 쌓여가고 어이없는 경기력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과연 그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그게 뭐 보답이나 이런 게 안 되지 않을까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뭐 그리고 뭐 오나나 마운트 사실 뭐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뭐 마운트는 사실 부상에 대한 뭔가 이슈를 얘기하기에도 말이 앞뒤가 사실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전에도 그 이슈 때문에 첼시 안에서도 뭔가 폼이 많이 떨어지고 예전 같은 뭔가 그런 경기력이 아니란 얘기들이 충분히 있었고 그거를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가격에 영입을 했고 영입 의사를 밝혔고 했다면 그 선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뭔가 그 선수만의 뭔가 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사실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선수 본인도 물론 부상이라는 게 뭐 본인의 뭔가 관리로 인해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부상이 이뤄질 수 있다곤 하지만 뭔가 몸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몸값을 영입한 만큼 뭐 팀이나 감독 입장에서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오나나 키퍼는 뭐 앞전에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오나나는 별로예요. 개인적으로. 뭐 대야보다 충분히 좋은 키퍼라고 한 얘기들은 그냥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기준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부분들은 대야가 훨씬 낫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 결정적인 실수는 오나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위안거리는 호일룬 선수가 물론 애초에 호일룬 선수가 영입되기 전에 저도 이제 간단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완성현 선수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그렇게 뭔가 기대감이 엄청 크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 뭔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답답한 득점력에 있어서 호일런 선수가 최근 보여주는 이제 그 득점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골 취소가 되는 장면들도 몇 장면들이 계속 있었지만 실제 골을 넣는 장면들 그다음에 그런 골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뭐 매우 세련되거나 뭔가 우아할 정도로 막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득점력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공격수로서의 뭔가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영입된 선수 중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게 호일루이지 않나. 사실 암라바트에 대한 부분은 약간 보류로 두고 있는 게 지금 본인의 원래 주 포지션으로 지금 뛰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저는 솔직히 감독이 어떤 식으로 암라바트를 활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는 사실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풀백으로 쓰는 것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뭐 선수들이 다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이제 뛸 수 있는 선수가 이제 한정돼 있고 없기 때문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좀 더 뭔가 본인이 잘 뛸 수 있는 포지션에서 활용을 해야 오히려 뭐 카세미로 선수의 그런 체력적이라든지 뭔가 그런 부족한 활동력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뭐 보완이 되고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추후에 조금 더 엄나파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몇 경기 더 지켜본 후에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충격적인 패배가 연달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맨유를 응원하시는 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뭔가 많이 화도 나고 답답하고 특히나 이제 뭐 타팀을 응원하는 뭔가 주변 지인들이나 있다고 하시면 굉장히 많은 지금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이 맨유의 상황이 많이 속상하시고 뭔가 답답할 텐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좀 빠르게 뭔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뭔가 이전에 테나우 감독의 뭔가 첫 시즌 때도 굉장히 초반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본인의 뭔가 그런 스탠스들을 좀 접어두고 현실에 맞춰서 뭔가 이런 경기 준비를 하고 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뭔가 극복해 나갔던 것처럼 뭐 개인적으로 테나우 감독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관점이 훨씬 더 많은 제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고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자르고 경질한다고 해서 대안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 맨유의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뭔가 빠르게 좀 잘 정비를 좀 하고 준비를 좀 잘해서 이 뭔가 답답한 상황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